외박 부부. 내용은 가장 짧더라고요. 왜냐면 이 부부는 양육권 분쟁이 없어.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실게임 했던 걸 잠깐 보고 넘어가면 부정행위 저지른 적은 일단 없어요. 굉장히 다행이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어서 너무 다행이고. 근데 이제 아내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에 아니요. 이것도 진실로 나와버렸어. 이제 아내는 같이 예쁘게 늙어가는 노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다. 저거를 남편이 잘 알 수 있게 많이 말해줘야 될 것 같아. 남편은 사랑받지 못한다. 그게 이제 남자들은 이제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정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사랑으로 정의돼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랑에 빠진다와 사랑을 한다라는 거는 다른 거니까. 저희 채널의 영상 중에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한 그 강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랑들만 사랑인 줄 알지만 사랑을 하는 거는 그 사랑보다 더 깊은 감정이지. 그 나중에 한번 영상 보세요. 거기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딱 표로 만들어서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사랑에 빠진다가 폴인 러브고 사랑을 한다가 빅 러브였나? 제가 또 여러분들 영상 하나라도 또 더 보시라고. 이거 옛날에 환승연애 할 때 그때 했었네.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을 한다는 것의 차이. 환승연애 2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했었네요. 이때 이게 처음에 시작은 이 환승연애 2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뒤쪽은 다 강의거든요. 한 줄 요약이요? 존경받는다는 느낌.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하고 다정한 말투 그리고 말을 하면 듣는 정도 그걸로도 충분히 느낌을 받았겠죠. 뭐 얘기하고 질문하고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실은 유니님이 그 아까 영상 보고 한 줄 요약해와요.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은 다이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이랑 양육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위자료인데 나는 이 부부 보면서 이거 예상했던 거랑 다른데? 뒤통수인데? 이런 느낌을 좀 느꼈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남편만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좀 더 이런 가장으로서 좀 지켜 세워주면 필요하다. 그 남편의 어떤 자존심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줘야 된다라는 걸 많이 얘기해 줬었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 지금 경제력조차 아내가 더 많아. 돈도 아내가 더 많이 벌어. 그걸 몰랐어. 나는 아내분이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부각돼 있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래서 아내가 그냥 이렇게 용돈벌이 정도는 하나? 뭐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돈을 남편이 다 버는데 그 돈을 아내한테 맡겨놓고 자기가 이제 밖에서 술 먹는 돈을 아내한테 이제 맡겨놨던 좀 줘. 난 그래서 난 남편이 밖에서 술 먹고 아내한테 돈 달라고 해서 맡겨놓은 돈 찾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아내가 번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에 했던 분석이나 이런 건 유효한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붙냐면 두 가지가 붙는데 하나는 남편은 자격지심까지도 존재했을 거다. 남편은 자격지심까지도 존재했고 내가 아내보다도 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아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남편을 배려했다. 남편을 훨씬 더 많이 배려하는 아내였다. 근데 이제 그 배려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몰랐던 사람이지 배려 자체를 되게 많이 했던 거죠. 바깥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키웠을 테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통을 지나온 사람이다. 생각보다 훨씬 더. 근데 이제 남편은 그 와중에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를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고립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남편을 정말 많이 배려를 해줬죠. 정말 많이 배려해줬지만 남편은 그 표현을 바랬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에게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소심한 면이 있지.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나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뭐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는 한 달에 4번에서 6번? 한 달에 4번에서 6번도 뭐 많지 아저씨. 정신 못 차렸군요. 그래서 어쨌건 뭐 한 달에 그 정도만 돼도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지. 근데 이제 아내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참고 오래 살아가지고 지금처럼 남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주변에다 하소연하고 이런 게 이제 쌓인 거지. 근데 이것도 두 사람이서 조금 더 서로가 마음을 알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괴롭게 오진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가정의 딸들은 남자를 볼 때 좀 그쵸 이겨내야 되는 편견이 생겨나죠. 편견이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 파탄에 이르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근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천만 원.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 상당히 미묘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위자료 소송하고 일종의 쇼잖아요. 예능이 났으니까. 이걸 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돈에 손해가 많으니까 이혼은 안 해야겠다 라고 하거든요. 진짜 그걸까? 생각해봐요.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봐. 진짜 내가 정말 이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있으니까 남편하고 이혼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지. 괴롭다. 이게 아니라 이 마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자, 딸들아 봤지? 우리 엄마 봤지? 자, 내 동생아 봤지? 내가 이렇게 경제적 손해가 있어서 이혼 못하는 거니까 그냥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혼하라고 자꾸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그 명분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 오히려 지금 저렇게 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더라고요 말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지지 않았을까.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고 남편에게는 내가 이렇게까지 이혼을 할 마음까지 있었으니까 당신 앞으로 잘해 또 됐고 그래서 아내도 딱히 이혼할 마음이 없었다. 이걸로 충분히 명분도 얻고 남편에게 경각심도 심어줬고 모든 거를 아내도 원하는 걸 이뤘다.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어쨌건 가족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을 보여지는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남편도 나름 원하는 거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지. 자녀들도 딸들이라 아들보다는 이혼 결정이 엄마 입장에서 더 쉽겠네요. 그래요? 왜 그렇지? 자녀들이 딸들이어서 더 쉬운 이유는 뭐지? 왜? 어떤 면에서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이들이 딸들이어서 이혼이 더 쉬운 이유가 뭐지? 갈라서도 덜 외로워서 그런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치. 고립되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오케이.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남편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그렇다는 거지. 아무래도 이제 아들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치. 그런 측면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자료를 이것도 이제 그 고통이나 이런 거를 다 돈으로 환산을 하는군요. 무언가 어떤 정책이나 시스템을 만들 때 저렇게 이제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교통 정책도 이제 저런 식으로 하긴 해요. 교통 정책 같은 경우에도 아무튼 그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위자료가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내가 그 고통받고 인내하면서 버텼는데 그게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내분의 연봉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겠지. 그래서 억울하고 서운하고 착잡하고 그렇겠지만 여기서 이제 남편은 이 변호사를 대하는 태도가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냥 시큰둥해. 매사에 상담사님하고 있을 때도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더 그래. 이혼할 마음이 없거든. 혼인 후에 이제 공무원이 되긴 했지만 26년 동안의 공무원 연금의 반을 줘야 되고 근데 이제 남편은 뭐 이혼으로 안 갈 거를 아니까 뭐 다 줄 수 있다고 하지. 뭐 크게 뭐 의미를 안 두고 있거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냥 좋은 이미지 남겨서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여기 나온 것만으로도 남편은 지금 자기가 큰일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아내는 그래도 굉장히 심각하게 조목조목 따져보고 있죠. 30년째 금융회사 재직 중이다 보니까 퇴직금이 분할 대상. 당연히 다 이제 나눠야 되는 거지. 아내의 퇴직금이 남편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정확히 뭐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살짝 배신감이 있다니까? 아니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었다고 남편이 그러는데 그러기는 일도 물론 뭐 일을 꼭 돈으로만 환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가정 경제에 지금 보니까 60-70%를 담당했네. 이게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더 존경받지 못하고 본인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거지. 거기다가 가사노동도 집안일도 하고 이거 액자식 구성을 이렇게 해줘. 이것도 원래 본방에서만 나왔어도 지금 좀 더 남편이 우리 분석에서도 더 욕을 먹었을 텐데 진짜 나는 또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줄 알았더니 진짜 맡겨놓은 것처럼 맡겨놓은 줄 알았네 그 말이었잖아. 돈을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술값 내달라는 말이 뭐 돈 맡긴 줄 알아. 근데 이제 저런 상황이니까 더 무시당하기 싫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더더욱 아내도 또 그렇게 다정한 타입이 아니니까 엄격하고 치열한 스타일이니까 남편에게 그런 존경과 그런 거를 또 주진 못했겠지. 그냥 본인이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거지. 아침에 일찍 나가고 그러면 만나도 나가는 거잖아. 지만 나가는 줄. 아니 난 저래가지고 남편만 출근하고 아내는 집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집안일 좀 하고 이제 애들도 가고 심심해서 낙도 없이 사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퇴근이 조금 늦은 것 뿐이었어.
남편이 퇴근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아내도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는 것 뿐이었어. 이렇게 액자식 구성이 있나? 그래서 그 기여도가 여기서 이제 한 5대5 정도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좀 억울한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억울하지. 당장 돈도 아내가 많이 벌었지. 돈 쓰는 거는 남편이 많이 썼고, 애들 키우는 것도 보니까 애들이 엄마랑만 소통하는 걸 보니까 엄마가 더 많이 했던 걸 같은데. 억울하지, 아내 입장에선. 근데 어쨌건 솔루션은 전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아내 입장에서는 그 남자들이 원하는 그 존경, 같잖아도 좀 존경하는 것 같은, 서장훈 씨가 말했잖아요. 연기라도 해라. 이쪽 부부도 마찬가지야. 이혼하면 내가 너무 손해라서 현실감이 확 오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재산 분할 얘기는 했는데 내가 너무 손해더라.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너무 손해니까 나 이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도 지금 여기가 아내가 그랬잖아요. 나 이혼할 마음 90%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나가면서 여보 나 이혼하기 싫어졌어. 우리 다시 앞으로 같이 살자. 앞으로 술 마시지 마. 이렇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돈이 손해더라. 그러면 남편이 그치 손해지.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자. 내가 이혼하지 말랬잖아. 그러면 아내가 그럴까? 약간 이런 그림을 이제 아내는 이제 원하는 거지. 그 명분.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하라고 막 딸들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렇지만 여기서 언성이 높아진다고 했지만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또 싸우기 싫으니까 고개를 숙여버리고 다 팔아서 딱 반 가르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이거를 이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 남편은 되게 그냥 쿨해. 좀 심각성을 좀 알긴 해야 되는데 남편도 근데 아내를 뭐 알고 믿으니까 저러겠지. 그냥 안 변하면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혼한다니까. 근데 이게 아내가 남편도 아는 것 같아.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말은 저렇게 해도 뭐 이혼을 못한다는 거 아는데 근데 이게 남편도 자기가 진짜 바라는 거는 진실된 존경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밖에 아니라 안에서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를 남편도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저게 이제 자꾸 공수표지. 남편 입장에서는. 관계 개선이 잘 돼서 잘 살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 아내도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상상을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거든. 이렇게 남편이랑 헤어진다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오시는 분이 무슨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남편이 잘못이지. 남편도 본인도 왜 그러나 싶을 거야.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랐을 거야. 근데 이걸 나와서 좀 깨달았길 바라고 자기가 이제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좀 벗어나서 사랑받는다는 생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최소한 아내에게는 그래서 두 사람이 관계가 다시 호전이 되면 딸들도 따라오겠죠. 그렇게 이제 아내분은 이제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니까 남편도 눈치를 봐. 안 보는 척하지만 눈치를 봐. 근데 여기서 딸들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여기서 작은 딸이 조금 더 공격적이었죠. 조금 더. 근데 크게 나아지는 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랑 언니 다 컸으니까 알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여기서 아빠는 뭔가 개선하고 싶은 거지. 근데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일단 엄마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엄마가 딸들을 설득하고 다독이면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서라도 이혼을 하겠다. 뭐 이렇게 큰딸이 제발 그냥 제발 이혼해라고. 딸들 왜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지금까지 많이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이해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나온 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진짜 큰 결심을 한 거니까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 아저씨가 여기 나온 건 얼마나 큰 결심을 했겠어.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딸들.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딸들한테 이렇게 아빠의 장점, 아빠의 안쓰러움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서 그동안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빠에 대한 인상을 심어놓은 어떤 것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남편은 솔직히 서운한 건 있었어요. 이렇게 프로에 참여했는데 아직도 있나?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까지 참여한 것만으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변해야지. 앞으로 변해야 되고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좀 경각심도 가져야 되는데 두 분은 이제 아내가 또 딱 50이 되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내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지금 뭐 앞으로 일도 한 10년 이상 할 텐데 딸들이 안 됐지. 그래서 아내한테 이혼 의사를 물어보니까 아내가 아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여기 와가지고 남편이 그래도 심리극도 하고 이런 걸 보고 남편을 이해하게 됐거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혼 안 하고 싶어 이러기에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줘야 돼. 명분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좀 있습니다. 남편이 바뀌어야지. 남편이 안 바뀌면 이 집은 방법이 없어. 일단 남편이 바뀌고 바뀐 남편을 우쭈쭈하고 칭찬해주는 아내.
그리고 딸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빠를 존경하려고 애를 써보고 그래도 아빠를 애틋하게 보려고 애를 써보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 남편은 이혼 의사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잘한 거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혼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러니까 딸들이 자꾸 이혼하라고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인이 반성 안 하면 우리는 가망 없다 생각하는 거죠. 재산 분할은 뭐 5대5. 남편 입장에서는 5대5까지 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번 돈도 적고 그리고 집안에서 살림 내는 것까지 하면은 기여도가 아내 쪽이 훨씬 높을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재산 분할을 5대5로. 근데 보면 심리 상담 때도 그렇고 아내가 내가 없어지면 남편은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내가 남편 걱정 되게 많이 해. 이것도 머릿속으로 그냥 단지 시뮬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랑 헤어지고도 잘 살으라고 저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퇴직금도 아내가 더 많고. 그래서 퇴직금은 그냥 각자 갖자. 각자 건 각자 하자. 그래서 여기서 서장훈 씨가 연금이나 퇴직금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확히 얼마를 얘기한지는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상담 때보다 남편은 자기 퇴직금을 더 높게 얘기하고 아내는 자기 퇴직금을 낮춰서 얘기해. 이혼한다면 최대한 챙기시겠냐고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아내가 뭐 퇴직금은 좀 더 높은 건 맞고 그래서 뭐 재산 분할은 당연히 이제 5대5고 여기 이제 조정장이 아주 또 눈치가 백단이시죠?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면 대부분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이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명분 하나 던져줄게. 자, 이혼하면 가난해지거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래? 그래서 아내는 아까 변호사랑 얘기 나눠보니까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덥석. 그래서 여기서 조정장님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그냥 요구사항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편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분명히 바꿔야 될 이유가 있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바꿔야 되는 걸 남편이 먼저 딱 보여주고 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 이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근데 그 명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잘 된 거죠. 좋은 거지. 여기도 아내 쪽이 그래서 술과 외박을 한 달에 2번 허용. 파격적이다 진짜 파격적이야. 야, 한 달에 2번 외박. 1년에 2번도 아니고 대단히 파격적이죠. 그만큼 이게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 가지고 남편이 못 지켜서 이혼 위기에 또 처하는 거는 아내로서 원하지 않아. 그냥 지킬 정도로만 지켜. 지금부터 나아지는 것만 보여줘. 제발. 그게 이제 아내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야. 여기 조정장님도 평소에 말씀 많지 않은데 조정장님도 아니 외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 남자 측에서는 2번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뭐 월차도 2월 안 되는 회사가 많은데 지금 무슨 외박이 2월 되냐고 지금 2번 못 채우는 걸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아내는 지금 파격적으로 남편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까 진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에서 제안을 하는 거야. 1년에 24번. 그러니까 이제 후한 조건이지. 그래서 남편은 1차만 하고 11시 귀가라고 변호사님이 얘기했더니 여기서 2차는 해야죠. 그래 뭐 6시에 퇴근이니까 11시 귀가하려면 뭐 2차까지 가야 될 수 있겠네요. 밥 먹으면서 반주하고 그다음에 뭐 맥주 한잔하고 이제 그거니까. 그쵸. 2차 하고 12시 귀가. 근데 솔직히 12시 귀가도 늦어. 지금 아내는 애들도 나가고 적적하니 남편이 빨리 와가지고 하루 이야기도 도란도란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어. 아내도 이젠. 예전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일만 보고 달려오던 아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도 지금 남편이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는 남편이 술 마시고 그러면 그냥 애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애들한테 남편 하소연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나가고 이러니까 적적해. 남편이 그냥 빨리 와서 나랑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제2의 연애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외박을 너무 못하게 하면 오히려 남편이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도로 해줄 테니까 무조건 지켜라.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한 달에 2번만 술을 마시길 바라는 마음이죠. 나머지는 일찍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서로 도란도란 있고 싶은 마음이야, 아내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필요한 변화 같아요. 남편이 이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아내가 원래 굉장히 엄격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변화했어. 그게 좀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도 다 나가고 적적함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겠지. 그래서 한 달에 2번만 외박을 허용하니까 무조건 지켜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이건 못 지킬 약속 같지. 그래서 일주일에 술을 몇 번 먹을 거냐?
지금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조정장이 다시 조언을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술 마시고 12시 전에 무조건 집에 들어간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보니까 이 남편이 술 마시는 데가 지역이에요. 이건 뭐 걸어서 다 왔다 갔다 하더만. 그러면 6시부터 12시면은 지금 뭐 걸어 다니는 시간 뭐 한 30분 빼고 한 6시간 뭐 술 마실 수 있는 건데 충분하지. 지금 보니까. 이 정도면 엄청 후한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그래서 다만 부득이할 경우 월 2회 12시를 넘길 수 있다. 이 조정장님이 괜히 장이 아니시군요. 정말 너무 명료하네요. 그렇게 이제 진짜 복 받았다. 그래, 남편도 아내가 진짜 좋은 아내야. 물론 남편이 원하는 그런 살가움, 좀 우쭈쭈, 칭찬, 존경 이런 거가 없지. 근데 그런 게 없는 아내라 지금까지 삶을 치열하게 열심히 자기 목 2인분 하에 오면서 살아온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온 거야. 대단한 아내야.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의 여유나 남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뭐 그게 진짜가 아니라도 어떤 존경을 보내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지.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고립됐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존경인 부분에서 결핍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밖에서 채우긴 했지만 근데 그것도 참 서로를 너무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남편 쪽에서도 나도 내 편이 없는 것 같다. 응어리를 술로 찾았다. 그래서 아내도 노력해달라. 이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고, 그래서 반겨주는 강아지만 있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내 편을 누가 안 만들었지. 그래요. 그래도 아내분 노력하겠다잖아요.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고, 누구 아빠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소장훈 씨도 그러잖아. 아내가 남편을 생각보다 많이 사랑한다. 그래. 이게 사랑이야. 젊은이들의 어떤 열병만이 사랑이 아니지. 그리고 이 남편이 편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하면서 2장을 빼곡히 써왔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본인도 울컥해가지고 못 읽더라고. 이 마음을 좀 오래 간직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소장훈 씨는 울컥하세요? 제 조정장님도 울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쪽 변호사님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과를 전하고 다시 거듭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딸들이 이걸 보면서 아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아빠의 변화를 응원하자 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한 방에 변하면 참 좋겠지만 참 그게 쉬울지는. 남편 넓은 어깨에 기대어 편히 쉬고 보살핌 받고 싶은 나. 그래, 이 아내분은 지금 다시 연애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아이들도 나가고. 이들을 키울 때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시 또 제2의 연애기가 찾아오는 커플들이 있고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이제 그러시면서 서로가 소원해지잖아요. 서로가 말 그대로 동업자로만 살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되는 부부들이 꽤 있다. 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 아내는 그러고 싶은 거지. 남편은 일주일에 1회만 음주, 12시 전에 귀가. 그리고 월 2회 12시 넘길 수 있다. 아내는 딸들과 같이 남편을 가장으로 대우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3번이 가장 본질이야. 3번이 본질적으로 되고 1, 2번이 따라오는 건데 일단 지금 해야 될 건 1, 2번을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 3번을 나머지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이제 그거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그게 이제 필요하겠죠.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모두.